역시나 금요일 시장 든든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헤드라인은 이제 안정택한 서학개미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일단 연초 기술주 조정에 따라서 M7을 매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 헤드라인 통해서 저희는 또 어떤 시장 힌트들 얻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 시장 속에서 우선 12월 FOMC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조 같은 경우가 연중에 2회 정도로 조정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1월 FOMC가 진행되기 이전에 고용과 물가 지표를 고려를 했을 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용과 물가에 대한 지표를 시장에서는 바라봤어요. 그런데 고용 부분에서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하를 안 해도 될 만큼 데이터가 잘 나왔고, 물가 관련해서는 가깝게 최근에 있었던 CPI 발표에서 봤듯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고용은 경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상황,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안정을 나타내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1에서 2회 정도 인하까지도 다시금 컨센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연준 이사들의 발언 같은 경우를 보면 연내에 한 3, 4회 정도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다만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얘기는 하기는 했고요. 거기 더해져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데이터 의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점은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벌어진 상황 같은 경우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좀 무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M7과 관련된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매도를 했죠.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매수를 한 상위 종목을 보면 지금 딱 나옵니다. 네. 한번 바뀌었네요, 확실히. 네, 그죠. 근데 테슬라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네. 선택 같은 경우는 잘 한 것 같아요. 주가가 떠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는 하지만 미국 시장 속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레버리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2배 ETF 같은 경우도 좀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3위에서 5위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특이하죠. 단기채 ETF 같은 경우를 매수를 했어요.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할 만한, 매수를 할 만한 요인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올라갔었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4.8%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죠. 그 와중에 지금은 4.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 저가 매수한 거죠? 4.8%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QQQ ETF 같은 경우도 약간은 할 수 있다라고 해두고요. 회사채 ETF는 긍정. 그다음에 커버드 콜 월 배당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측면에서 하나의 좀 헤지 형태를 가진 ETF다 보니까 접근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금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도 있듯이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약간 채권 형태의 상품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MMF 자체를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할 이 MMF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머니마켓 펀드라고 일컬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예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예금을 넣었을 때는 이자 같은 경우가 책정이 되는데 이게 은행 이자라고 하죠. 그 은행 이자 기준으로 약간의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에요. 머니마켓 펀드는 채권, 국공채라든지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채권 같은 경우로 같이 조합을 하면서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시장에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의미는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선택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1월장이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에 따라서 예탁금은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50조 이상 유지된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단기채로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알고리즘이 뭘까요? 단기채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주식 매매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보니 좀 단기채로 다 몰렸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시장이 원활해진다라고 인식을 하면 유입될 수 있는 하나의 뭐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쭉 서학개미의 어떤 바뀐 동향들을 봤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올라탈 만하다라고 보실까요? 이러한 길과 같이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ETF를 활용하는 부분은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채권 ETF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타이밍을 잡는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있어요? 네, 난이도가 높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해서 이걸 좀 맞춰야 한다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자금 방향성을 통해 좀 이익을 보는 거죠. 아까 보면 단기채 ETF를 매수를 했잖아요. 뭐 장기채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계열을 좀 늘려서 볼 텐데 단기채 측면에서 했다 보니 뭐 그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채권 ETF보다는 아직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 부분을 활용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